나타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슈퍼 엘니뇨가 오기는 오는 걸까요?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엘니뇨, 엘니뇨가 뭔지는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라니냐하고 엘니뇨하고 네.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네, 이제 페루 앞바다가 뜨거워지는 현상. 뜨거워지면 엘니뇨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도 태평양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날짜 변경선보다 약간 동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감시구역인데 그 해수면 온도를 계속 관측을 하다가 일정 기간 이상 얘가 평균보다 0.5도보다 계속 오르면 이제 엘니뇨다. 네, 바닷물 해수면의 온도가. 그리고 반대로 평소보다 0.5도보다 더 떨어지면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엘니뇨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올 초까지 라니냐였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해수 온도가 차가워지는. 네. 근데 이게 워낙 길었어요. 거의 역대 손꼽힐 정도로 길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뒤에 찾아오는 엘니뇨는 또 엄청 강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네. 조금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진행자님 워낙 이제 상식이 풍부하시니까 일명 이제 우리 구아노 전쟁 내지는 세똥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페루 남쪽, 그다음에 칠레 북쪽 그쪽에 구아노라고 하는 새똥으로 된 비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부러워했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비료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는 게 이제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기 이게 엄청 그 비료로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려지면서 막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남미 국가들끼리 막 전쟁하고 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생각나네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됐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똥 여기가 바닷가니까 바다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 바다, 갈매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다 많은데 왜 하필 네. 여기서 이렇게 그 많은 구아노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여기가 그 페루 앞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다. 네, 왜 황금어장이 됐냐면 여기가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그 바다 해저에 있는 깊은 차가운 물이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용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올 때 각종 영양분을 같이 끌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플랑크톤도 많고 네. 그거 먹으려고 물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바다새들도 엄청 많이 몰리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다새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주요한 용승 지역이 전체 바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한 1% 정도 되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어획량의 50%가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요? 여기가 핫스팟,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황금어장인데,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제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바닷물에 새똥이 쓸려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구아노 더미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가끔씩 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물이, 차가운 물이. 그러면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더 막 활발하게 올라올 때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죠. 근데 기후 변화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체는 이 엘니뇨 라니냐라는 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쵸?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랑 왜 요새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워낙 급격하게 지금 기온이 오르는 전 지구적으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엮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후 변화가 엘니뇨 패턴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요새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엘니뇨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네. 그럼 엘니뇨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 기후가
우리 같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니뇨가 평소보다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구가 가뜩이나 더워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또 막 보일러를 트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네. 예를 들면 그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되게 강력했던 엘니뇨가 있어요. 시기도 엄청 길었고 네. 그리고 온도 상승폭도 엄청 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나 그럼 해수면 온도가 높았냐면 그 엘니뇨 지역이 네. 2.6도가 높았어요. 이 2.6도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게 물론 바다니까 조금 비교가 좀 엄밀히 말하면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2018년 여름에 기억하세요? 그때 서울이 39.6도, 막 네. 홍천 41도, 막 이래서. 왜 기억하냐면요. 네. 그때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선풍기로 버텼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해 여름에 평년보다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때 한 2도 높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해 여름이 그렇게 더웠는데 사실 예. 평균치로 따지면 2도 높았는데 이거는 바닷물 온도가 2.6도가 높았다라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더구나 이제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육지만큼 온도가 막 확확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때 이제 보니까 이 바닷물 온도만 올랐던 게 아니라 전체 지구 평균 온도가 이때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엘니뇨 찾아오기 전에 역대 가장 지표 온도가 높았던 해가 2010년이거든요. 예. 이때가 평년보다 0.72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2015년에 신기록이 나오는데 이때는 0.9도나 높았어요. 예. 그리고 2016년에 그걸 또 갱신하고요. 예.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최근에는 되게 길었던 라니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봤더니 온도 상승 폭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예. 2019년 요때 되게 높았다가 요 한 작년 재작년은 약간 조금 그거보다 맞아요, 내려오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라니냐 덕분에 잠시나마 여기 기후 변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더워가지고 고생했던 건 저건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체감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슈퍼 엘니뇨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뭐 베트남이 40도가 넘었다더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뭐 베트남 40도 한 거는 사실 엘니뇨랑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엘니뇨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라니냐에서 지금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고 엘니뇨로 이제 갈 것 같은 상황인 건데 사실은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 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올 여름에 엘니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만약에 진짜 엘니뇨가 오면 지구 기온 상승이 진짜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알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왜 지금 이번에 슈퍼 엘니뇨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엘니뇨 라니냐가 배터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엘니뇨 때는 에너지가 점점 방전이 됐다가 다시 이제 라니냐가 오면 다시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니냐 기간이 워낙 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럼 에너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빵 터질 일만 남았다. 예. 슈퍼 엘니뇨 올 거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슈퍼 엘니뇨가 나오는 건데 제가 아직 WMO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 이제 국내 그 엘니뇨 연구하시는 대표적인 그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네. 본인의 실험실 그 컴퓨터 모델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여러 모델들도 한 1.5도 정도 상승하는 거를 컴퓨터에서 모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5도 정도면 보통의 엘니뇨보다 더 강한 건 맞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2.6도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정도보다는 약해 보이는데 사실 이 맹점이 뭐냐면 이 컴퓨터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극한의 값 2.6도 이런 건 사실 모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1.5도를 모의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되죠. 하지만 이제 예측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100%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대 사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라니냐 길었던 때를 보면 진짜 초강력 엘니뇨가 온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막 이렇긴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 지금 단계에서 막 아직 슈퍼 엘니뇨를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창작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어찌 됐건 엘니뇨라는 게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 여름쯤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인간 말씀하십니다. 참 초라하다. 자연현상 앞에서는 그런 네.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엘니뇨가 올 가능성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 네, 그 네.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지구 한편에서 보일러 떼는 거랑 비슷하다. 엘니뇨 현상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보일러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뭐 면적으로 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네. 바다가 워낙 크니까. 근데 왜 가능하냐면 이게 호수에 돌 던지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우리가 호수는 큰데 거기다 돌 던지면 이게 파장이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저 끝까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네네. 이 엘니뇨도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열원이 하나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게 이렇게 파장이 계속 이렇게 번져서 막 수천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막 산불이 훨씬 더 나기도 하고 왜 2019, 2020년 굉장히 산불 심했을 때 맞아요. 이때도 보면 그 직전까지 엘니뇨였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오면 호주는 되게 가물어요.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도 계속 이번에 산불 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진짜로 산불이 나버렸고. 네. 그때 뭐 지난 겨울 보면 네. 우리 막 엄청나게 따뜻했다가 또 엄청 추웠다가 네. 유럽은 또 그 사이에 막 해수욕할 정도로 따뜻했다고 하고 네. 이 날씨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는 엘니뇨가 오거나 일단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구체적으로? 통상 이제 엘니뇨 때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요. 근데 대신 기온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상청이 내놓은 장기 전망을 보면 올해 이제 6,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엘니뇨가 뭐 전지구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랑 좀 거리가 있고 더구나 이제 어쨌든 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평년보다 사실 시원한 여름을 기대하기는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해야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약간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네. 우리도 지구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네. 그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말씀 나눌 때마다 느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술 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